이 책은 1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몇몇 기업가들에게 서신 강의 형태로 전달된 책이었는데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체험하더니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생각을 바꿔서 더 많은 사람에게 책을 공개를 하게 됐고 당시로선 상당한 부수가 팔려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책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이 이 대중들이 이 책을 읽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는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서 이 책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었던 이 책들이 드디어 수중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 특가들 중에서 이 책을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소문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읽고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책에 대한 우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은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찰스 헤넬이라는 저자가 쓴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100년이 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건 그만큼 이 책이 값어치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찰스 헤넬은 1866년 5월 22일 미국 미시간주 아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서 15년 동안 사원으로 일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뉴멕시코 테우 안텔팩에서 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설탕 및 커피 재배 사업을 시작해서 아주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이 회사와 다른 6개 회사를 하나로 통합한 이 컨티넨탈 커머셜사를 설립했는데요. 당시 25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 규모의 복합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고요. 미국의 저자연맹이나 미국 심령연구회,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동물회의회,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상공회의소 등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찰스 헤넬이 기업가로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서신으로 계속 보내다가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이 책으로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자 사후 5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성공의 비법이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은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좀 더 뭔가 다른 책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뭔가 그런 원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집자 앤서니 마이첼스키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얻는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릴 비결을 배우게 되고 이 자신감, 힘, 바른 행동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잠재력을 일깨우게 된다. 그리고 꿈과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줄 사람이라든지 사건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리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위대한 천재, 자산가, 사업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각을 배우게 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창조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삶의 모든 경험과 상황과 환경은 이 습관적 혹은 지배적인 마음가짐의 결과라고 합니다. 마음가짐은 반드시 이 생각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모든 힘과 성취와 소유의 비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그 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존재의 역량만큼만 행할 수 있고 게다가 존재란 생각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세계는 결국엔 마음의 지배를 받고 이 세계를 발견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리고 다시 말해서 모든 열매의 씨앗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부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이 힘과 소유의 모든 법칙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외부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 물질 세계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옷이나 뭐 컴퓨터나 가방이나 뭐 이런 돈이나 이런 것들, 이런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서 열심히 움직이죠. 하지만 이 저자가 말하는 건 그 외부 세계는 결국은 내부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내부에 존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부에 있는 이 마음, 생각을 바꿔야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는 결국 내부 세계에 있는 것들이 형상화되어서 나타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이 낙천적이고 풍요로워지며, 내부가 풍요로우면 외부도 풍요로워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생각이 결국엔 외부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생각보다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인생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이런 훈련들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하나의 또 좋은 내용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활동할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주는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할 길, 그리고 누군가에게 봉사할 길을 찾고 있고, 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가장 큰 이득을 주려고 하는데요. 이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정신이 팔려 있는 한 우주는 당신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을 고요하게 하고 이 영감을 구하고 내부의 정신 활동을 집중하고 이 자신이 전능한 존재의 하나임을 계속 의식하라고 말합니다. 고요한 물은 이 깊은 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건 이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잘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엔 우리는 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이 베푸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시를 하되 이 보상을 바라지 말고 보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같이 또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에만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우주의 조화로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각을 고요히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쾌락을 너무나 쫓거나 어떤 감각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지 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각에 너무 집착을 하면 실제적으로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그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을 그 자신의 생각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법,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이상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화라는 건 어떤 건축물을 쌓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축가라고 했을 때 3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먼저 도면에 선을 먼저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표시하는 과정들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큰 스케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상화가 필요하는데요. 이 영상화라는 건 결국은 세부 사항을 이제 디테일하게 그려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그려내면 그려낼수록 이런 부분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행동은 방법을 만들어내고, 방법은 친구를 찾아내고, 그리고 친구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리하면 마지막으로 물질화가 뒤따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게 마음에 그 그림을 간직하고 그렇게 되면 방법과 길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때 제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진지한 소망은 확신이 담긴 기대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다시 굳게 요청함으로써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은 반드시 성과를 내는데, 진지한 소망은 이게 감정이고, 확신이 담긴 기대는 생각이고, 굳은 요청은 의지이므로, 이 감정이 생각에 생명력을 주고 의지가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이 성장의 법칙에 따라 마침내 생각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는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대한 스승 예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서 중요한 건 시제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도 전에 이미 믿으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받기 전에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은 반드시 명확하고 꾸준하고 확고하며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이 두 걸음 물러서도 안 되거니와,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부정적인 조건을 만드는데 허비해 놓고 15분이나 20분 동안 바른 생각을 하고서 그 결과가 녹아 없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게 저는 와닿았는데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10년, 20년, 30년 이상을 쌓아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15분, 10분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잠재의식이 다 바뀐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꾸준한 이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잠재의식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반복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자기 암시라는 부분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자기 암시, 긍정적인 내용들을 암시함으로써 계속 무의식, 이 잠재의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무언가를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좀 내려놓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여기에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좋은 문구들을 소개를 해두려고 했고요. 나중에 더 좋은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